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곳 사연을 들을 때마다 참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마음이 먹먹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그저 재미있게 청취하는 구독자였는데 얼마 전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된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랫말 아시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노랫말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딱 여기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조금은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막내 남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랍니다. 그 중에서도 남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부모님은 남동생의 자립을 위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사실 남동생은 장애인 학교에 다닐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셨어요. 남동생이 보통의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잘 적응하라는 부모님의 뜻이었죠. 하루는 복지관에 가는 남동생에게 아빠가 버스비를 주시더니 이렇게 말하신 적도 있었어요. 자, 주한이 너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스스로 버스 탈 수 있지? 아빠가 여러 번 데려다 줬으니까 이젠 혼자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번에 아빠랑 버스 탔던 거 기억나지? 저 혼자서요? 버스는 혼자서 한 번도 탄 적 없는데. 아빠랑은 탔었잖아.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할 수 있어야지. 사실 그동안 학교며 복지관이며 부모님이 매번 남동생을 데려다 주셔서 듣고 있던 언니랑 전 너무 놀랐지만 아빠, 엄만 대수롭지 않게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남동생도 좀 당황해 하더니 이내 혼자서 버스를 타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남동생 몰래 다 같이 뒤쫓아갔답니다. 그렇게 쫓아가면서 보니 남동생이 너무 기특하게도 혼자서도 버스를 잘 타고 제대로 된 곳에 내려서 복지관까지 무사히 잘 가더라고요. 비록 장애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서로 응원하고 노력하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구나를 그때 딱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부모님께선 남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시키셨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언닌 가족에 대한 따뜻함과 가족의 힘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엄만 외할머니 때부터 오랫동안 운영했던 칼국수집을 운영하셨고 아빤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정말 두 분이서 바쁘게 생활하셨지만 항상 언니와 저 남동생을 누구보다 사랑으로 아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부모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언니도 남동생을 이해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솔직히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랑받고 자란 저와 언니는 대학을 졸업해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요. 형부는 공무원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듬직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형부는 저희 집을 정말 잘 챙겼습니다. 특히나 형부는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오면 남동생과 하는 일과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목욕탕을 다녀오는 것이었어요. 자, 처남, 얼른 챙겨서 가자. 오늘은 때도 빡빡 밀고 나와가지고 바나나 우유 한 잔 마시자. 처제, 우리 다녀올게. 오랜만에 때 빼고 강내야지. 형부, 오늘부턴 직접 때 밀어주지 마세요. 이제 주한이도 다 커서 힘들 텐데 이제부턴 그냥 세심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처제, 난 이재미로 처남이랑 목욕탕 가는 거야. 가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사우나도 하고 오는데. 괜찮아. 덕분에 나도 처남이 내 등 밀어주고 좋지 뭐. 요즘 누가 처남이랑 같이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겠어? 그렇게 항상 저희 집을 잘 챙겨주는 다정한 형부를 보면서 저도 나중에 저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제가 37살 때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보다 2살이 많았죠. 처음 봤을 때부터 참 부지런하고 깔끔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연애 후 결혼을 결심했을 때 아무래도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있다 보니 양가 부모님 모두 반대 한 번 없이 수월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하고 다정다감했어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싫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술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연애를 할 땐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다 보니 남편과 둘이서 술자리를 한 적도 별로 없었고, 회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취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술주정이 딱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 아빠랑 형부랑 남편 이렇게 셋이서 친정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술주정을 보고 경악을 했었네요. 남편은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헛소리 장렬이더라고요. 아, 장인어른 한 잔 받으십시오. 아, 형님도 한 잔 받으시고요. 자, 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하니까 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아버님, 형님, 저랑 남자들끼리 노래방 어떠세요? 아, 이럴 때 노래 한 곡 불러야죠. 자네 좀 취한 것 같은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게나. 노래방은 나중에 다 같이 감세. 에이, 다 같이 가면 무슨 재미예요. 제가 아주 분위기 좋은 곳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형님, 제가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장모님이랑 처형 눈치 보여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에이, 남자가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면 안 되죠. 동서,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서 자. 벌써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정리하고 자자고. 평소엔 정도를 지키고 있던 남편은 술만 들어가면 아주 딴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친정에서 술을 마실 때면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친정에서 남편과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새벽에 깼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나 싶던 그 순간 갑자기 엄마가 놀란 소리에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보이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마당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네, 자네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게. 아이고, 이 추위에 여기서 자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얼른 일어나. 여보, 아니 왜 여기에서 자? 여보, 정신 좀 차려. 아우, 내가 못 살아 정말. 왜 이러고 있어? 얼른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정말? 아우, 여보, 지금 몇 시야? 아, 나 왜 여기서 자고 있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러게 어제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또 그렇게 퍼마시더니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창피하게.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고. 저는 친정 부모님 얼굴 보기도 창피하고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특히나 같은 공무원이었던 형부는 정말 술 조절도 잘하고 선을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은 매번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하니 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엄마 생신이었는데요. 한동안 가족들끼리 술자리를 안 하다가 그날 오랜만에 기분 좋게 가볍게 한 잔 마시기로 했습니다. 형부가 사온 고급 와인을 꺼내고 한 잔씩 마셨는데 다른 가족들은 한 잔도 정말 조금씩 마시면서 분위기를 즐겼는데 남편 혼자서 벌컥벌컥 몇 잔을 들이키더니 소주까지 꺼내와서 혼자서 마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나 싶었던 순간 갑자기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사인데 어떻게 형님만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형부만 좋아했다고 그래? 아, 왜? 난 뭐 이런 얘기도 못해? 아니, 당신은 전혀 못 느껴? 나만 느끼고 있는 거야? 형님이 술 사오면 그건 먹어도 되는 거고, 난 처갓댁 오면 술 한 잔 제대로 못 마셨잖아. 어?
이게 차별이 아니면 뭐냐고. 아닙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이라고 그래도 이렇게 선물까지 사들고 왔는데 뭐 전 사이도 아니라는 겁니까? 동서,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하세. 에이, 그만하기는 형님. 형님은 사랑받으니까 모르시는 거지만 형님도 너무하세요. 제가 뭐가 못났다고 이렇게 저만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사위라고요, 사위. 남들은 처갓집 가면 씨암탉도 잡아준다는데 전 이렇게 차별만 받고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막 엉엉 우는데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차별한다고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가족들 얼굴 보기도 너무 창피해 전 다음 날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남편에게 어제 일을 물어봤는데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예 기억조차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보면서 진짜 짜증이 솟구쳤네요. 결국 이 지경까지 되자 도저히 남편을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과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술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제가 냉정하게 대하니 남편이 어느 날 싹싹 빌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랑 계속 이렇게 말 안 할 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전화해서 사과하고 형님이랑 처형한테도 전화해서 사과했어. 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금이 몇 번째야 도대체.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안 취할게. 내가 정말 이렇게 맹세할게. 다시 한번 나 그렇게 취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뭐 지금 내가 당장 각서라도 쓸까? 내가 만취해서 실수하면 그땐 정말 당신한테 위자료 주고 이혼하는 걸로 각서 쓸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여보. 그렇게 남편은 각서를 혼자서 막 쓰더니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처음엔 전 그저 말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남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마시더라도 적당히 조절해서 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1년 후 전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딸까지 연년생으로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애들을 키웠는데 사실 그때 남편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남들은 애들 어릴 때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오히려 그때 둘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방에 재우고서 나왔는데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준비해 뒀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그렇게 먹고 싶다던 치킨을 시켜서 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거 당신 먹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딱 준비했지. 다행이다. 식기 전에 당신 와서. 안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애들 재우려고 했는데 얼른 앉아서 따뜻할 때 먹어. 여보, 언제 이걸 준비했어? 아까 밥도 허겁지겁 먹어서 먹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고마워. 고맙게 무슨. 당신이 애들 둘 보느라고 힘들지 뭐. 내가 계속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퇴근하면 당신 쉬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내 미안한 마음을 담은 거야. 미안하긴. 당신이 날 얼마나 도와주는데. 애들 시키는 건 다 당신이 하잖아. 주말에도 나 쉬라고 애들 데리고 시댁 가거나 밖에 나가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 차 때부터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시모였죠. 시모는 저희 엄마처럼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이것저것 일을 하시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시부에 대한 의부증이 정말 심하셨습니다. 그날은 시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시모가 갑자기 술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시부를 향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어제 어디 갔었어? 저녁에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없던데. 요즘 진짜 수상해. 자꾸 저녁에 없어지고 말이야. 뭐 딴 여자라도 몰래 만나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이들 앞에서?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대리운전하고 오는데 지금 그걸 의심하는 거야? 대리운전을 하는지 여자를 만나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내 식당 와서 일을 도와야지. 무슨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겠다고. 다 늙어서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 양반아. 아휴, 정말 내가 애들 앞에서 창피하게 진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내가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정말. 당신 식당이 잘 돼야 가서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파리만 날리는 곳에 가서 내가 뭘 하긴 뭘 해. 어휴. 시부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이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후에도 쉴 틈 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안 보이는지 시모는 시부의 행동 하나하나 다 의심을 하시곤 했어요. 특히나 술을 마시면 더 심해지셔서 어느 순간부턴 신우가 시댁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중에서 시부나 신우는 술을 즐겨하지 않았는데 시모와 남편은 정말 술주정도 똑같았어요. 술만 마시면 정말 깽판이랑 깽판은 다 치는 게 모전자전이었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시댁에 애들을 데리고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싶어서 시모 식당으로 갔는데 거의 다 도착할 때쯤 밖에서부터 아주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갔더니 시모랑 시모 지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저번엔 왜 우리 가게 안 오고 다른 식당 갔니? 어? 나 너 거기 들어가는 거 봤어? 어떻게 친구가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다른 가게를 가? 그러고도 네가 친구야? 친구냐고? 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돈 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간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니네 가게 맨날 삼겹살만 나오잖아. 뭐 다른 거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럼 난 맨날 삼겹살만 처먹으라는 거니? 한 번씩 먹는 게 고기지. 너야말로 말은 똑바로 해. 무슨 삼겹살만 나와. 뭐 상추에 싸 먹어도 되고 깻잎에 싸 먹어도 되고 된장 찍어 먹어도 되고 기름장도 찍어 먹고 쌈무에 싸 먹으면 되는 걸 무슨 삼겹살만 먹는다고 그래. 그게 그 말이지 이거사. 내가 이래서 네 가게 안 오는 거야. 허구한 날 가게 와서 돈 쓰라고 난리 난리. 와선 딴 가게 갔다고 또 난리. 네 난리 파는 내가 아주 친절머리가 난다 이게. 내가 앞으로 네 가게 오나 봐라. 그래, 오지 마. 내가 뭐 너 안 온다고 겁날 줄 알아? 나도 너한테 고기 안 줘. 저희가 온 줄도 모르고 지인과 싸우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전 너무나 기가 막혔고 남편은 정말 창피했습니다. 주변에서 겨우 말려서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야 시모는 저희를 발견했어요. 보아하니 시모는 그때도 술을 진탕 마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면서 술을 그렇게까지 먹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시모를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친정집에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남동생이 결혼하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동생은 복지관을 다니다 거기에서 만난 여성과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도 마찬가지로 남동생과 비슷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항상 남동생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올케 또한 세상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동생의 결혼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도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남동생은 결혼을 하고서 올케와 저희 집에서 살림을 차렸는데요. 하루는 집에 갔더니 엄마랑 올케가 둘이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올케 데리고 뭐해? 설마
우리 엄마 시집살이 뭐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지? 아, 시집살이는 무슨.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네일 아트 하는 거 배운다네. 그래서 연습한다고 손가락 빌려주고 있다. 아, 너도 여기 와서 앉아봐.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진짜? 와, 근데 올케 진짜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지? 난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내 손도 제대로 못 칠하겠던데 대단하네. 올케 이걸로 나중에 샵 차리려고? 아니요. 나중에 어머님 손 예쁘게 해주려고요. 우리 어머님 맨날 요리한다고 지금은 못 하시잖아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정말 너무 착하고 예쁜 올케의 마음씨에 전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부턴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신 것 같아 기뻤고요. 친정 식구들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점점 더 똘똘 뭉쳤지만 시댁은 전혀 아니었어요. 특히나 시모의 아나무인 성격은 매번 트러블을 만들곤 했습니다. 시모는 항상 뭐든 본인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식당 일에는 아주 고집불통이셨어요. 제가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시모가 식당 반찬을 자꾸만 재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제가 하루는 시모에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반찬 또 쓰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재사용하는 거 신고 들어가면 장사도 못할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워도 버리셔야 돼요. 아유, 괜찮아, 이건. 지저분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괜찮어. 우리 옛날엔 다 이러고 먹었어.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니까.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원. 어머님, 그래도 이젠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니까요. 법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요즘 소문도 빨라서 이거 소문나면 진짜 큰일이래요. 과태료도 물을 수 있고요. 누가 신고를 해? 다 모르게 하는 거지. 아무도 모른다 몰라. 깨끗한 것만 쓰는 건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 아무리 제가 말려도 말을 듣지 않던 시모는 결국엔 신고를 당했습니다. 시모 식당을 신고한 사람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주방 아줌마였죠. 평소에도 서로 투닥거리면서 자주 싸우셨는데 주방 아줌마가 시모와 크게 다투고서 나가면서 그 길로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모의 식당은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래도 손님이 없었는데 영업정지를 당한 사유가 밝혀지면서 정지가 풀린 후에도 더더욱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한 테이블도 받지 못한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결국 시모의 식당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애정을 가지고 했던 식당이었는데 시모는 식당이 망하고 나서부터 의기소침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식당을 접은 뒤 3개월 뒤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모처럼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는 엄마의 말에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엄마가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셨어요. 그건 30년 동안 운영한 칼국수집을 정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칼국수집을 정리하려고. 아빠하고는 다 상의가 된 거다. 니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엄마 정말? 그래도 엄마 할머니 뜻 따라서 평생 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 일 안 하면 우리야 마음도 놓이고 좋지만 그럼 가게는 아예 없애려고? 좀 아깝긴 하다. 그래도 입소문도 많이 나고 단골 손님도 많은데. 그래서 엄마가 권리금 좀 받고 그대로 넘기려고. 나도 단골 손님들 생각하니까 그냥 없애는 건 좀 그렇더라고. 레시피나 이런 거 싹 다 해서 넘기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그 소식을 시모가 듣고선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아하니 남편이 다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시모는 뻔뻔하게도 그 가게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네 엄마 가게 그거 정리한다며? 그거 나 좀 주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나까지 이렇게 놀고 먹으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한다니. 어차피 니들 부담도 커질 텐데. 그러니까 서로 부담 안 갖게 내가 그 가게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생활비 하면 좋지 않니? 아, 어머님, 이미 식당을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요.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이미 자기가 하겠다고 한 사람이 몇 있었나 보더라고요. 계약금도 다 받았고요. 계약금? 아, 계약금이 얼만데? 그거야 뭐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래요? 이미 계약하기로 다 약속했고요. 그리고 권리금도 좀 비싸요. 그냥 가게만 넘기는 게 아니라 레시피랑 이런 거 싹 다 넘기는 거라서 엄마가 권리금을 좀 높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에이, 아이 무슨 사돈끼리 권리금을 받아.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뭘. 그리고 남 주는 것보다 가족한테 넘기는 게 훨 낫지. 내가 열심히 잘 운영해 볼 테니까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라. 물어보고 연락해줘. 아, 네 엄마야 당연히 나한테 주면 좋다고 하시겠지. 정말 막무가내로 가게를 달라는 시모의 말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 식당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수로 입소문 많이 난 가게를 잘 운영하겠다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전 혹시라도 시모가 엄마에게 직접 물어볼까 싶어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도 깜짝 놀라며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사돈 식당, 우리 식당에서 정거장으로 새 정거장인 거 알지? 식당 하나 운영하는데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한데 사돈은 평판이 어떤지 아니? 아유, 동네에서 평판도 안 좋고 가게를 사돈한테 넘겼다간 아주 나까지 욕먹을 판인데 어떻게 그러니? 이미 계약할 사람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무조건 저희 시모가 하겠다잖아요. 혹시라도 엄마한테 연락이라도 갈까 싶어서 전화한 거야. 엄마도 절대 안 된다고 해? 안 되지 그럼. 아 절대 안 돼. 전화와도 내가 안 된다고 이미 계약 끝났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다못해 권리금이라도 줘야지. 어쩜 그냥 인수를 한다고 그러시니? 아주 양심도 없는 집안이구나. 결국 시모에겐 제가 냉정하게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시나요? 완전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선 저한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시애미인데 시애미가 니들한테 생활비 안 받고 산다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럼 니들이 생활비 대줄 거야? 어? 어머님, 좀 취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통화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계약할 사람이 있다고요. 계약이야 취소하면 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안 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시애미가 이 정도로 숙였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놓지 못할 망정.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퇴! 그렇게 시모는 전화를 또 끊어버렸습니다. 늦은 밤중에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 정말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기분이 상하게 된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절 보고서 남편은 더 기분 나쁘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게, 처음부터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솔직히 난 장모님한테 좀 서운하네. 우리 엄마 가게 정리한 거 뻔히 아실 텐데 한 번쯤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뭐? 당신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 가게 정리한 이유 몰라서 말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음식 재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다가 그런 거잖아. 그리고 엄마 권리금 받고 그 돈으로 노후 즐기시겠다는데 그 돈도 안 주고 그냥 인수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거야 나중에 드려도 되는 거고 가족끼리 좀 어려울 때 도우면 좀 좋아? 당신 이럴 때 진짜 냉정하더라.
엄마가 돈을 그냥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게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한 게 무슨 큰 죄야?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해? 지금 기분 안 나쁘게 생겼어? 엄마가 할머니 도와서 일하다가 30년 혼자서 열심히 운영한 식당이야. 그걸 꽁으로 그냥 갖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기분이 안 나빠? 당신이야말로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그날 남편과 아주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태도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는 미안하다며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미안한 건 잠깐이고 본론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어제 좀 속상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셨나 보다. 너 기분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술 앞으로 많이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래, 그래. 그나저나 네 엄마한테 그럼 권리금을 할부로 주면 안 되겠니? 내가 권리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할부로 갚으마. 그럼 되잖아. 권리금 때문에 그런 거면 내가 그건 꼭 갚을 테니까 그 가게 놔다오.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미 계약금 넣은 사람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자꾸 막무가내로 하시겠다고 이러시면 제가 정말 곤란해요. 가족으로서 우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니? 너 정말 두고 보자. 두고 봐. 끝까지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린 시모 때문에 전 머리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머리가 아픈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상담이 필요하다는 말에 전 휴가를 내고 다음 날 어린이집 상담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하빈이, 하연이가 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전엔 그래도 이것저것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 말을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 어린이집에서도 애들이 말을 안 한다고요? 안 그래도 요즘 집에서도 잘 먹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요. 아, 네. 사실 어린이집 오고선 내내 울면서 엄마를 찾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질 않는 것 같네요. 전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애들이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보낸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애들을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쭉 다녔던 회사였고 제 인생에서 절 성장시켜준 고마운 회사였지만 이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퇴직을 결정하고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싹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술을 계속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하루는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던 남편이 새벽이 돼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거실로 나와 전화를 하려던 그 순간 화장실 불이 켜진 상태로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끄려고 다가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딱 펼쳐졌습니다. 그건 남편이 양복을 그대로 입은 채 욕조에 들어가 자고 있더라고요. 입 주변은 토를 했는지 잔뜩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양복도 여기저기 지저분해져서 난리 법석인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짜 할 말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전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나 외벌이잖아. 조직 사회에서 뭐가 중요하겠어? 윗사람들한테 그래도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팀원들도 다 같이 일 잘하려면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회식도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그렇다고 이렇게 정신없이 술을 마셔? 당신 저번에 뭐라 그랬어? 다신 이런 식으로 술 만취하게 안 먹는다고 했잖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지. 당신 일 그만둬 버리면 나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고 다 나랑 잘 지내야 하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내 노력은 안 알아주는 거야?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애들 때문에 퇴직하는 제 핑계를 대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 일로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은데 남편까지 정신없이 이러니 도대체 제가 어딜 의지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끝을 내게 된 큰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던 남편이 밤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자야겠다 싶었던 그 찰나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전 바로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였거든요. 부랴부랴 전 경찰서로 향했는데 거기서 아주 인사불성이 된 남편을 마주했습니다. 어, 여보, 사고가 나가지고, 아우, 속이야. 여보, 나 물 좀. 제대로 말도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도 기가 막혔는데 경찰관님이 전해주는 사건 내용을 듣고선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남편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더군요. 만취한 그 와중에도 본인이 공무원 신분인 건 생각을 했는지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1시간도 못 돼 잡혔던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건 그렇게 술을 줬던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남편이 도망을 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징계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고 전 퇴직한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사고 소식을 시댁엔 전혀 말을 안 했나 보더군요. 퇴직을 하고 난 다음 날 갑작스럽게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 너 회사 그만뒀다며? 넌 어떻게 애들을 키우면서 회사를 간둘 생각을 하니? 우리 아들 혼자서 뼈 빠지게 벌어다 줘야 되는 거야? 어머님, 남편이 전화하면서 얘기 안 했어요? 얘기? 뭐, 너 회사 그만두게 된 이유? 얘기했지. 애들이야 뭐 그러면서 다 크는 거 아니겠니? 하여간에 요즘 애들은 유난이다 유난. 어쨌든 간 너도 시간 많을 테고 네 엄마도 가게 안 하니까 시간 많을 거 아니야. 네 엄마 거기 칼국수집 김치 맛있잖아. 내가 그래서 김치통 10개 택배로 보냈다. 거기 꽉꽉 김치 채워놓거라. 네? 뭐라고요? 김치통에 뭘 채워놓으라고요? 네 엄마 김치. 새로 하면 더 맛있을 거 아니야. 놀면 뭐하니 놀면. 며느리 잘리기 싫으면 채워놔라. 이제 너 백수인데 며느리 노릇도 안 하면 우리 아들이 너랑 살겠어? 얼른 장 받아가 네 엄마랑 그 김치 좀 담궈서 보내라. 여태껏 너 일한다고 내가 봐줬는데 이제 너도 할 일 해야지. 그렇게 전화를 끊은 시모의 태도에 전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폭발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죠. 그건 바로 친정 엄마였습니다. 퇴직 전 친정에 내려가 남편의 상황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는 날 엄마가 제 걱정에 집으로 오셨는데 택배로 진짜 김치통이 오는 걸 보시고선 정말 엄청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아주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어떻게 어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 터졌어? 도저히 엄마도 용서할 수가 없다 정말. 그래도 난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참아보라고 말이라도 꺼내볼까 했는데 이건 정말 해도 해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집안과는 그만해야 되겠어. 엄마의 말에 전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제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김치통과 함께 좋은 것도 보내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는 너무 좋아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전 바로 그 김치통에
차곡차곡 무언가를 담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짐이었어요. 엄마 함께 집에 있던 남편 옷가지며 모든 것들 다 싸그리 챙겨서 바리바리 싸고선 시댁으로 용달을 보내버렸죠. 그리고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나, 너 같은 사람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네 집안 진짜 지긋지긋해. 너도 네 엄마도 지긋지긋하다고. 이혼하자. 당신 같은 범죄자하고 나 못 살아. 여보,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러는 건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이혼이라니. 애들 걱정하는 사람이 음주사고를 쳐? 그리고 네 사건은 네 집엔 말도 안 하고 내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하니? 야, 네 엄마가 나한테 글쎄 김치통 10통 보내더니만 거기 우리 엄마랑 김치 담가서 꽉꽉 채워 보내라더라.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참나, 네 짐, 네 엄마네 집으로 보냈어. 당신 분명히 술 마시고 사고 치면 나한테 위자료 주고 이혼한다고 각서 쓴 거 기억하지?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끝. 술 좋아하는 네 엄마랑 같이 사고를 치던가 말던가 그 집에서 평생 살아. 그리고 얼마 뒤 짐을 받았는지 시모도 난리가 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김치 보내라니까 무슨 짐을 이렇게 보냈어? 이거 뭐야? 우리 아들 옷이니? 아니 왜 우리 아들 짐 이렇게 보낸 거야? 저희 이혼합니다. 그래서 남편 짐 거기로 다 보냈으니까 앞으로 아들이랑 같이 잘 사세요. 뭐? 아, 지금 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오냐 오냐 봐주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니? 난이 시애미야 시애미. 일까지 그만둔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고작 김치 몇 통 담그라고 했다고 이러는 거니? 네, 김치 몇 통이요? 어떻게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시키세요? 술 먹으면 개되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간 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인연 끊읍시다. 봐주긴 뭘 봐줘요? 제가 봐줬죠.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보고 살지 맙시다. 끊으세요.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아무리 저희 친정엄마 가길 본인한테 안 해줬다고 하지만 며느리한테 복수하려고 한 게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넣어서 보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무나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이란 사람은 결혼 생활하면서 5년 동안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다렸는데 저와 했던 그 약속마저 깨뜨리면서 사고를 칠 수가 있는지 전 도저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애걸복걸 울고 짜며 빌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 눈물이 그냥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눈물이라는 걸 알았기에 냉정하게 끊어냈죠. 그러니 남편이 시댁에서 아주 난리를 쳤나 봅니다. 그제서야 시모도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는지 나중엔 절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며느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나 너한테 김치고 뭐고 담그라고 절대 안 하마.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다오.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런 짓 한 거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애들은 어쩌고 이혼을 한다니. 우리 손주도 불쌍해서 어쩐다니. 범죄자 아빠보단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정말로 손주를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이혼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하마. 기회요? 이미 기회는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는지 아시면 그 말도 못 하실 텐데요. 아빠로서라도 자리 남겨두는 거니까
제발 술이나 처마시지 말고 정신 차리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주라고 전해주세요. 아줌마처럼 남이 쌓아 올린 거 꽁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아빠 자리라도 제대로 지키라고요. 결국 남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처벌받으면 당연히 직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그만두고 집에서 백수로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나 봅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술 좋아하는 전 시모나 전 남편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술만 마시면 저한테 전화와서 네가 잘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느니 난리 부르스를 쳐대는 바람에 지금은 전화도 안 하고 문자로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전 남편의 후회 가득한 애절한 장문이 오기도 해요.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모두 다 내 탓이야.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 취업도 안 되고 집에선 엄마가 언제 나가냐 돈 달라 아주 닭다리야. 당신한테 잘못한 벌을 이렇게 받고 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래도 어떻게든 양육비는 보낼게. 미안해 여보. 이 문자를 볼 때마다 진짜 웃음도 안 나온답니다. 이렇게 후회할 걸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건지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정말 애들만 아니었으면 이 연락도 안 받는 건데 애들 때문에 겨우겨우 문자만 받아주고 있네요. 솔직히 전 이 모자에게서 해방되고 나선 정말 속으로 만세를 외쳤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고 찌질한 모자한테서 이제라도 벗어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전 시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참고 견뎌내며 살 수 있는지 싶어서요. 그렇게 전 이혼하고 친정으로 애들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애들이 어려서 부모님께선 지금은 양육에 집중하라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세요. 다행히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밝아지고 말수도 많이 늘어나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엄마 역할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며 노후를 잘 즐기고 계세요. 언니 부부도 멀리 살고 있긴 하지만 둘이서 정말 열심히 일하며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남동생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동생 부부를 볼 때마다 이런 게 참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고지혜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까마귀조차도 귀여워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걸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익숙해지면 소홀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익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겐 더없이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가 더욱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